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주간 김효캐 89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꼬꼬꼬! 전칸의 현예. 아무튼 이분이 또 어떤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만나던 그 나이차 많이 나는 모델은 아니고요, 배우 줄리아 폭스를 만났네요. 어우야. 1월 1일 밤부터 카니와 데이트를 하던 줄리아에게 그 다음날 파파라치들이 두 번째 데이트가 있느냐고 묻자 줄리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킴도 피트와 잘 만나고 있고 측근들도 피트가 킴을 늘 웃게 해준다며 피트는 이혼 후 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중인데요. 참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면서도 킴에게 돌아오라고 해놓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전칸의 현예. 넷플, 디플, 애플플, 아프비, 왜 와티 등등등 OTT 컨텐츠의 쓰나미. 볼 것도 많고 인생도 짧은데 OTT 한 달 구독에 치킨 한 마리는 날아가죠. 그래서 요즘 유행한다는 구독 공유 서비스들 돈 좀 아낄 겸 시작해봤더니 먹튀, 사기 등등 인생은 경험이야 잼미나 현타 장렬.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링키드입니다. 일단 써보시면 UX가 심플리 있어 베스트. 군더더기 없는데 다 있어. 이걸로 프로더가 반지 원정대를 모으듯 파티원을 슬슬 모읍시다. 내가 들어가도 되고요. 생판 남인데 파티 깨거나 막 탈퇴하는 휴먼 에러가 발생하겠죠. 네, 링키드에선 보증금이나 위약금을 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매너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생겼다. 고객센터에 일름보할 것 없이 바로 파티장과 파티원이 파티 채팅으로 최대한 대화로 해결 쌉 가능. OTT, 음악, 쇼핑, 게임, 도서까지 총 13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자기가 지금 혼자 쓰고 있는데 나누고 싶다. 파티장 하시면 되고 뭐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월정액이 부담된다. 응, 그럼 파티원. 게다가 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도 쓰는 안전 결제 가능하죠.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그 많은 OTT들 그 돈 다 내고 보면 뚝배기 깨지는 거야. 개털되는 거라고. 파티에 들어왔으면 돈을 내라고. 다른 데선 가능했겠지만 여기선 휴먼 에러 내고 째는 건 어림도 없어. 2월 11일까지 역대급 OTT 쿠폰 이벤트 진행 중인 거 명심하라고. 지금 바로 고고고! 얼마 전 HBO Max로 공개된 해리포터 동창회 리턴 투 호그와트. 여기서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엠마 왓슨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등장했는데요. 미니마우스에 귀를 달고 아침밥을 냠냠하고 있는 정말 귀여운 사진이지만 무려 이 사진은 엠마 왓슨 본인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방송에 나간 거죠. 이걸 처음 발견한 게 한 트위터리안이었고요. 이 트윗은 순식간에 트렌드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귀여운 아이의 정체는 사실 배우 엠마 로버츠였습니다. 엠마는 엠마네요. 이 엠마도 그렇고 이 엠마도 그렇고 이 엠마도 그렇고 전부 이쁘. 오랜만에 보는 배우죠. 섹스 앤 더 시티의 킴 캐트럴이 얼마 전 런던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째 기분이 매우 우울해 보이네요. 이 당시 킴은 검은 재킷과 표범무늬 스카프를 착용,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남친 러셀 토마스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끔 머리에 손을 대고 이런 표정을 지었던 것이죠. 실은 이 전날 킴은 2018년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동생 크리스를 SNS로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를 올리면서 세상을 떠난 동생의 59번째 생일을 기리고 있었죠. 이미 커뮤니티와 쇼츠로도 알려드렸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매트릭스로 번 출연료의 대부분을 암 연구에 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였죠. 매트릭스 출연료가 $10,000,000의 영화가 흥해서 $3,500만 추가로 받았는데 이 중 70%에 달하는 $3,150만 혈액암 연구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아무래도 키아누의 동생 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킴은 1991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10년이나 고통스러운 투병기를 보냈고 키아누가 동생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옆에서 지켜줬다고 합니다. 키아누와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각별했다는데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후 엄마와 미국, 하와이, 영국, 캐나다를 전전했던 어린 시절 집에서 늘 동생을 돌봐왔다고 하고요. 워낙에 동생과 친해서 영화 시상식 같은 데서 레드카펫에 서는 날이면 동생을 자주 대동하곤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킴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키아누는 계속 연구 자금을 지원했으며 자신만의 암기금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2009년에 인터뷰에서 6년 정도 전에 기금을 설립했다고 하니까 이젠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셈이죠. 그 기금엔 자기 이름을 넣지도 않고 후원만 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소란스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소아병원과 소아암 연구를 금전적으로도 돕고 있죠. 이 역시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형님이 돈을 엄청 아낀다는데요. 유독 자기한테만 아낀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심지어 자리도 양보하고 벤치에서 혼자 샌드위치 먹는 양반이 영화 스턴트맨들에게는 롤렉스 썸마를 하나씩 뽑아주질 않나, 스태프들에게 할리 데이비슨
레이싱 바이크를 선물하질 않나, 자기와 데이트하는 티켓을 경매에 붙여서 번 돈으로 또 기부를 하질 않나, 영화 찍다가 특수효과나 의상에 예산이 초과되면 자기 출연료를 깎질 않나. 정말 파도 미담 정도가 아니라 레전드 소리 나오는 형이네요. 카다시안 가문의 셋째 딸 클로이 카다시안과 사귀던 NBA 선수 트리스탄 톰슨이 난리가 났습니다. 클로이와 사귀던 도중에 어떤 여성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성이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던 사실이 발각되어 DNA 감정까지 했는데 친자였던 것이죠. 트리스탄은 세크라멘토 킹스에 소속된 선수로 자기 퍼스널 트레이너인 마라니 니콜스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트리스탄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며 트레이너 마라니와 앞으로 협력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클로이는 뭐가 되냐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트리스탄은 클로이와 3살 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트리스탄은 자신이 그동안 실망시킨 사람들에게도 사과를 하겠다며 심경을 발표하면서 클로이에게도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요 트리스탄과 클로이의 히스토리가 재밌습니다. 2016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2018년에 첫 아이로 딸 트루가 태어나는데, 클로이가 임신 중 트리스탄이 복수의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 발각. 트리스탄은 또 클로이의 이부 동생인 카일리 제너의 절친이었던 조딘 우즈와도 바람을 피워서 연을 끊었었는데, 그럼에도 클로이는 트리스탄과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다가 트리스탄이 또 트레이너와 바람이 난 것이죠. 트리스탄은 본인이 바람 피해온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마라니의 아이 아빠가 자기라는 것은 처음에 극구 부정을 했었고, 결국 마라니가 양육비를 요구하며 트리스탄을 제소하고 재판까지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DNA 검사를 한 것입니다. 재판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두 명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만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람도 오래 피웠네요. 덧붙여서 트리스탄에겐 전 연인 조던 크레이그와 낳은 5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 총 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전부 다르네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트리스탄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죠. 이미 그건 기정사실이고 클로이가 또 트리스탄을 받아들이느냐에 있겠습니다. 킴 카다시안이 마일리 사이러스를 인스타에서 언팔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일단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12월 10일에 마일리는 킴의 연인으로 알려진 피트 데이비슨과 투나잇 쇼에서 공연 후 피트의 집에 갔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날까지 킴은 마일리를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날 마일리가 피트와 12월 31일 TV 생중계로 함께 무대에 등장하자 킴이 마일리를 언팔합니다. 마일리는 투나잇 쇼에서 피트를 향해 You Should Have Been Me라는 노래를 했는데요. 네가 킴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노래를 한 거네 라는 추측이 퍼지면서 삼각관계로 번져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피트와 마일리가 무대에 섰을 때 킴은 아이들과 LA로 가 있었는데요. 이후 킴과 피트는 개인 제트기로 함께 바하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꽁냥꽁냥 했다고 하니 아직까지는 별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마일리 사이러스가 피트 데이비슨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피트에게 어떤 큰 매력,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전남편 제이슨 알렉산더가 또 체포가 되었습니다. 12개월 새 3번이나 체포가 된 거죠. 체포 덕후. 지난 8월엔 내시빌 공항에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보안 위반으로 철컹철컹했고, 지난해엔 음주운전과 약물도구 불법 사용으로 철컹철컹을 했습니다. 이번엔 테네시주 프랭클린에서 보호명령 위반과 스토커 행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브리트니의 소꿉친구로요. 2004년 라스베가스 채플에서 서로 만취한 채로 결혼을 했는데 55시간 만에 결혼 취소를 했죠. 섹스 앤 더 시티와 엔저스트 라이크 댓의 크리스 노스가 결국 여러 명의 성폭행 고발로 결국 편집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엔저스트 라이크 댓의 시즌 1 최종회에서 짧게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통으로 날아간 거죠. 크리스가 나온 장면은 지난해 10월 사라 제시카 파커와 함께 파리에서 촬영을 했으며 당시 두 사람은 세네강에 있는 다리 위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지금까지도 4명의 여성이 증언한 과거 의혹에 대해 완전한 날조이며 아주 질 나쁜 픽션이라고 전면 부정 중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57세의 아내인 리코 시바타 27세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성별은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리코 시바타에게는 첫 아이지만 니콜라스에겐 2명의 자녀가 있죠. 31살 아들 웨스턴 케이지, 16살 아들 카렐 코폴라 케이지. 이렇게요. 니콜라스와 리코는 2020년 니콜라스가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 사이에 있는 시가현에 촬영을 갔을 때 만나서 코로나가 터진 와중에 페이스타임으로 사랑을 키워나갔고 페이스타임으로 프로포즈를 했으며 항공 배송으로 결혼 반지를 일본으로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작년 2월 라스베가스에 있는 윈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뉴욕에 머물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취향만큼은 확고한 니콜라스 케이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에리카 코이케가 1년간 사귄 뒤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하고 4일 만에 니콜라스가 결혼 취소를 했던 해프닝도 있었죠. 에리카 코이케가 여러 번 음주운전 혐의 및 전 남편을 괴롭혔던 혐의 등 기소 또는 불기소가 떴던 과거의 화려한 전력 때문에 그렇다고 니콜라스는 설명을 했는데요. 어째 요즘은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출연작들마다 예산이 크진 않지만 연기력이나 작품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서 조만간 큰 작품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사업가 카터 리움과 결혼식을 올린 페리스 힐튼. 3일간에 걸친 호화로운 결혼식과 파티를 마친 두 사람은 바로 허니문에 돌입했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있는 보라보라 섬과 카리브해에 떠있는 버진 제도 등등 화려함도 물론이거니와 7주나 한다는 허니문의 길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몰디브에 있는 5성급 호텔인 콘네드 몰디브 랑가리 아일랜드 리조트에 있다는데요. 이 두 사람의 객실이 정말 진짜 끝내줍니다. 이렇게 유리로 바닷속을 볼 수 있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페리스 힐튼의 힐튼은 힐튼 월드와이드의 힐튼이고 콘네드는 힐튼의 계열사니까 공짜? 아무튼 얼마 전 페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 프로그램 This is Paris에서 우린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7주간의 허니문에 가기로 결정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즐기려고 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허니문의 피날레는 어디서 장식이 될지 궁금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떤 나무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식물원의 연구가들이 카메룬의 에보숲에서 발견한 한 수목을 우바리옵시스 디카프리오라고 명명을 했다죠. 우바리옵시스 디카프리오는 줄기에서 노란 꽃을 피우는 소형 열대 상록수로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레오가 예전부터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요. 열대우림을 지키자는 호소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오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런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나무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2020년 레오는 에보숲을 지켜내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 SNS 팔로워들에게 청원서 링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활동에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협력을 했고 카메룬 정부에 정식으로 이 숲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서한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카메룬 정부는 이 숲의 벌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숲이 국립공원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11살 때부터 하드한 우동을 봤다는 빌리 아일리시의 고백.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응응로 배우 메이틀랜드 워드가 빌리를 씹었습니다. 이분이 1990년대 시트콤에 출연하던 배우였죠. 그러다 2019년에 그쪽으로 전직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메이틀랜드는 그건 빌리의 부모가 문제다. 11살 때 빌리가 그걸 보고 있을 때 부모는 뭘 했나?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공격을 한 이유는 빌리가 여성으로부터 응응로는 정말 수치다. 난 11살 때부터 그걸 봤는데 뇌가 파괴되는 것 같았다. 라고 덧붙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메이틀랜드 워드는 아니다. 이건 매우 유익하다. 어른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이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메이틀랜드는 올해 7월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이며 시트콤의 스타였던 배우가 어떤 경위로 그쪽으로 전향을 했는지 책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힌다고 합니다. 배우 알렉 볼드윈이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13분에 달하는 긴 영상이었는데요. 간추리자면 사고로 한나 호친스가 죽은 것에 대해 악의를 가진 사람보다는 자기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으며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느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사건 조사관이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나만큼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요즘은 철학과 종교, 정신, 명상 등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해주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 라는 알렉 볼드윈. 과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 9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쵸? 그래도 설명란에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상 잊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